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시황 정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3대 증시 모두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1%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최근 한 달 동안에 나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올랐죠. 한동안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조정을 받냐. 일단 1차적으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건 사실이니까 당연히 쉬었다 가야죠.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외쳐도 대부분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시장을 떠나죠.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개인들의 코스피 평균 보유 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나옵니다. 이건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나 개인들의 평균 보유 기간을 보면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거의 1년 넘게 내린 거에 비하면 사실 뭐 티도 안 나거든요. 그동안 빠진 게 훨씬 임팩트가 큽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단 얘기고, 양전이 되는 순간 본전 찾고 나가는 분들 분명히 많았을 거고요. 양전이 안 됐더라도 조금 올라왔을 때 야,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가자.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대 분석도 하는 거고, 저항선이니 지지선이니 이런 것도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했으니 당연히 물량 털고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강력한 노동시장 지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5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젠장 연준에서 또 금리 더 올린다고 하겠네. 금리 인하는 더 꿈도 꾸지 말아야겠네. 살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실업률도 낮게 나오고 그럼 경기 침체는 거의 없단 얘기니까 이게 뭐 이 자체로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좋을 건 없어.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한해서 볼 때는 악재가 맞거든요. 근데 주가가 결과적으로 빠졌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연준에서 금리 더 빡세게 올릴 수 있으니까 빠진 거야. 그리고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졌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참고하시는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면 75, 지금 극도의 탐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탐욕 구간에 와 있으면 과매수 구간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도 나도 그냥 주식 사자고 달려드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탐욕 구간에 와 있을 때는 조심해라. 보통 우리가 이 정도 지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조정이 온 게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미국을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 기업이 모두 다 실적이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저번 주에도 같은 이슈로 하락을 했었지만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고 우리는 뭐 매일매일 단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길게 보고 수량을 모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아주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좋은 주식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가면 되는 거죠.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